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입니다. 최근 법원 판결 중 이슈가 됐던 사건 또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정보를 풀어보는 시간 판결 뒷담화입니다. 오늘 어려운 법리를 쉽게 풀어드릴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배임 혐의 관련 대법 판결이 나왔는데 네.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네네. 양진호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형사 사건들이 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이제 회사 직원들에 대한 어떤 폭행, 그 다음에 성착취물 이런 유통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제 배임 혐의 관련해서 네. 상고 기각 판결이 나면서 이제 판결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일단 배임죄라는 게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임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배임죄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배신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가장 이해하기가 빨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디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디를 배신했냐? 통상적으로 배임죄라고 하면 법인,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정상적으로 제대로 일을 해서 이제 이익을 이제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법인의 이제 손해를 가하게 됐을 때 법인에 대한 배신 행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통상 배임죄들이 보통 법인에 대한 이제 배임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양진호 씨가 운영했던 회사 위디스크죠. 네. 거의 관련해 회사 본인이 이제 99% 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 실제 1인 회사나 다름이 없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주주 마음대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 그게 이제 배임죄의 기본 원리인데, 법인은 따로 어떤 법적 인격체이기 때문에 네. 법인에게 손해가 가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자기가 소유주라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 이제 배우자가 이제 부사장직을 맡고 있었고, 그리고 뭐 일종의 바지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이사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 리스크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이제 대여 형식으로 부사장인 이제 배우자한테 대여를 해줬는데, 이게 회사가 대여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금액이 한 90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큰 금액이면 이거를 보통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제대로 담보를 잡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인지 이런 걸 다 따지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양진호 씨의 연대보증만 가지고 이제 대여를 해준 거예요. 네. 이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통상 쉽게 얘기해서 90억을 빌려주면 90억 정도 담보 잡고 빌려주는 게 맞아요. 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개인 어떤 연대보증 하나만 가지고 빌려줬다?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배신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배신 행위거든요. 디스크라는 회사.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갔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배우자한테 빌려줬으니까 배우자는 이득을 봤다. 그리고 이제 양진호 씨하고 그 바지사장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대표이사 직위에 있던 분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 이 셋이서 공모해서 회사에 이제 손해를 끼쳤다. 네. 그래서 특가법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봤고요. 1, 2심 다 동일하게 봤습니다. 동일하게 봤고, 양진호 씨가 어쨌든 99%를 가진 대주주이기 때문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고요. 그게 1심 판결이었고, 그리고 2심에서도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유지가 됐고, 대법원에서도 그러니까 양진호 씨가 상고를 한 건데, 이 상고를 기각해서 원심 판결이 이제 논리상 어떤 허점이 없고, 특별히 뭐 양형을 인정해야 될 사유도 없다 해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을 해서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배임죄에 대한 형량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액수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요. 네네. 지금 이제 그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통상 형법에 네. 배임죄가 기본적으로는 규정이 돼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경제범죄는 경제범죄의 죄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죄질은 결국 돈을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성범죄면은 어쨌든 또 성범죄의 태양, 양태 이런 걸 보고 따져야겠지만, 돈 관련된 경제범죄는 돈으로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러면 액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배임죄 관련해서 단계별로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이면 이제 통상적으로
얼마의 가중처벌, 그리고 50억 이상이면 얼마의 가중처벌해서 최종적으로 이 가중처벌 하는 기준들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지금 이제 90억 정도 되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 카테고리 한 50억 이상 정도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3년 이상의 법정형은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 공모한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21년도에 이제 이 기소가 된 게 19년도긴 한데 21년도에 전액 상환이 되긴 했어요, 회사로. 쉽게 얘기해서 뭐 시체말로 회사에 갖다 다시 박아놓은 건데, 근데 저거는 배임죄에 있어서 돈을 다시 갖다 놓는다고 해서 배임죄가 처벌이 불가능하고 이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양형에는 반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액수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 생각은 했는데, 사실관계를 좀 들여다 보니까 어쨌든 그 90억이라는 뭐 이자까지 쳐서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사에 다시 갖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양형에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면 이제 양진호 씨가 보면은 그 이미 그 갑질 폭행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고, 네, 그렇죠. 이번에 2년 추가해서 7년이고, 또 지금 진행 중인 거 보면은 이제 뭐 음란물 불법 유통 등으로 이제 그 5년을 1심에서 받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총 합쳐지면 12년이 될 텐데,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네. 근데 이게 좀 이른바 범죄 종합 세트로 불려지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각각 12년이라면 좀 어느 정도 형량으로 보는 물론 뭐 내용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기존의 어떤 이제 직원 폭행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양진호 씨가 또 이전에 저질렀던 이제 범죄들도 있어요. 그런 범죄들이 또 반영이 돼서 실제로 뭐 가중처벌이 가중처벌이 되었거나 아니면 정말 양형상 안 좋은 사유가 됐거나, 이걸 좀 구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가중처벌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계산기 두드려서 정해서 하는 그런 정도 산술적인 부분이고, 양형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과거 이제 범죄가 이제 비슷한 범죄, 동종 범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사유들에 의해서 좀 가중되는 경우, 물론 양형 요소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표가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경우들이 좀 더해져서 사실 나온 판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물론 이제 이제 지금 계류돼 있는 죄들이 내용이 다 다르긴 하죠. 이건 배임죄는 이제 경제범죄고, 폭행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체의 자유를 해하는 그런 범죄고, 또 이제 성착취물 유통 같은 경우에 또 일종의 성범죄인데, 이게 뭐 동정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말씀 주셨듯이 범죄의 종합 세트다 하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양형에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형들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산술적으로 그거를 5 더하기 2 더하기 5 해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 나올 거다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 좀 어렵고, 이게 나중에 좀 지금까지 워낙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 정도?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